지금부터는 이제 되도록 나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문제점들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 이제 수심이 그득하신데 얼굴 피세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 가지고 보면은 지금부터 그러면 꽁 잡는 게 매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뭘 먹어야 될 거냐? 대안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식품 첨가물 이거 가공식품 만드는데 꼭 써야 되는 건가? 업계에서는 식품 첨가물 쓰지 않으면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식품 첨가물 꼭 써야만 가공식품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가공식품 소비하는 한 식품 첨가물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현대인들 가공식품 소비 안 할 수는 없어. 첨가물 문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업본과 후대까지 물려줘야 될 그런 나쁜 생활 방식인가? 그렇지 않다. 식품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다.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다. 떡입니다. 떡. 색깔이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색소를 가지고 만들었죠? 아주 해로운 색소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그런 색소를 가지고 만들었나? 이거 색소 한 방울도 한 알갱이도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냈어요. 어떻게? 백년초가루 아시죠? 백년초가루를 가지고 만든 떡이에요. 이거 색소 안 넣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떡이에요. 이거는 예쁜 초록 색깔을 내네. 초록 색깔. 요거 식용색소 황색 4호하고 식용색소 청색이로 합성색소 아주 나쁜 색소죠. 두 가지 섞으면 예쁜 초록 색깔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값싸게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색소 한 알갱이도 안 넣고 만들었어요. 이거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모신잎 송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 백년초 떡 모신잎 송편 얼마나 좋은데 몸에.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분들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손실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가루하고 파프리카 추출색소하고 전혀 달라요. 파프리카 가루는 괜찮아요. 몸에 좋아요. 오히려 파프리카 가루는 건데. 그런데 파프리카 추출색소라고 있어요. 그걸 파프리카 가루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파프리카 추출색소는 굉장히 나빠요. 또 그거는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예. 또 MSG 요즘 댁에서 안 쓰시죠? 예. 옛날엔 쓰셨는데 요즘에는 안 쓰시죠? 그러면은 댁에서 이거 안 쓰시면은 음식 맛없게 드시겠네? 맛없게 드시겠네? 안 쓰시니까 맛없게 드실 거 아니야? 안 쓰지만 얼마든지 음식 맛있게 드시잖아요. 조미료 꼭 쓰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리할 때 향료 꼭 써야 됩니까? 향료 안 쓰고도 얼마든지 조미료 안 쓰고도 얼마든지 음식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꼭 조미료 향료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육가공품을 대표하는 이런 소세지. 저는 가공식품 중에 가장 먹기 싫은 식품 하나만 들으라면 이걸 기꺼이 들겠습니다.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육가공품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기 드시기 위해서는 생육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쁘실 때는 사서 드셔야지. 근데 꼭 확인하십시오. 아질산나트륨이 없는 것. 네, 아질산나트륨이 없는 소세지도 있습니다. 햄, 미트볼, 베이컨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쓰지 않고 만든 거는 몸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해로운 조미료, 색소 같은 것도 안 넣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잘 찾아보면 있어요. 보실까요? 네.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나? 아질산나트륨 없죠? 근데 아까 보셨던 조미료, 색소, 뭐 향료 이런 거 있어요? 산도 조절제 앞만 봐도 없다. 없어. 원료들. 로즈마리 추출물 정도는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식품 철학이 조금 훼손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추출물. 예? 그게 다 천연 향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 물질, 허브 계통의 식물입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천연 향신료, 천연 조미료 가지고 얼마든지 맛을 낼 수가 있다고. 일단 해로운 그 첨가물은 없잖아. 이런 소시지 먹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 괜찮아요. 일단 아제산나트륨 쓰지 않은 거 요것만 고르셔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간장 이제 못 사 먹겠네? 아이고, 아파트에서 간장 담궈 먹어야 되나? 간장 사서 드세요. 다만 뭐를 보셔야 되나? 메주를 꼭 확인하십사. 메주를 사용한 간장을 고르십사. 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용한 원료분에 있죠? 메주 있죠? 메주하고 소금으로만 만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발효 숙성해서 만든 한국의 전통 간장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간장은 메주로 만들었는데도 메주라고 안 쓰고 그냥 콩이로만 써놓은 것도 있어. 콩이로만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한식 간장이라는 거. 한식 간장은 다 메주로 만들도록 돼 있어. 뭐가? 어디가요? 물이죠, 나머지는 물이지. 예. 조선간장이잖아요. 예? 조선간장. 조선간장이죠. 그렇죠. 외간장은 저런 거 있죠. 예? 외간장도 물론 발효해서 만드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것들은 대개 이제 양조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조간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간장보다는 좀 난데 한식 간장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조간장도 발효를 하긴 하는데 일단 탈취제도를 써요. 탈취제도를 쓰고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정체가 불분명해. 한식 간장은 메주니까 천연 미생물이거든요. 예, 천연 미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들어.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석에서는 되도록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이런 간장이 있다는 거 조금 같이 찾아보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양심적인 간장 제조업자들 꽤 많으니까 관심 조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요즘에는 대개 카라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예,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썼죠. 요즘에는 들어갑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하여튼 그 양조간장은 발효 효율이 낮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 인공적으로 어떻게 배양하느냐? 여기는 그 비밀 베일에 쌓여 있어. 베일에 쌓여서 절대로 공개를 안 해. 예? 공개를 안 하는데 틀림없이 유전자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인위적으로 배양해서 만든 그 미생물로 만든 보통 이런 천연간장은 6개월 내지 1년 걸리잖아요. 만들려면은. 근데 그런 양조간장은 한 달 이내, 한 달도 안 걸려요. 금방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조간장도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식간장이 진짜 간장다운 간장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단무지 꼭 이런 첨가물 범벅인 이런 단무지 꼭 드셔야 되냐? 예, 아니에요. 단무지 쏙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보시자고요. 이 안에 어떤 원료들로 이루어졌는지 아까 보셨던 그 첨가물 범벅이었던 첨가물 퍼레드를 하는 광경 없죠? 무, 식초, 식염, 정백당. 이 네 가지만이네? 그죠? 예. 식초하고 식염은 첨가물이 아니에요? 식품이에요. 이런 단무지 사 먹자고. 예. 다만 색깔이 어떨까? 허옇겠지. 색소 안 썼으니까. 허염은 어때? 엄마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얘 단무지가. 나는 이제 그 노란 것만 먹어봤는데 원래 단무지는 색깔이 하얀 거란다. 이렇게 애기한테 교육을 시키셔야지. 치자 국물 넣는다든가 가루 넣으면 괜찮은데 진짜 전통 단무지 색깔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치자 넣나? 진짜 전통 단무지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쌀겨 속에 묻어서 숙성해 놓잖아요. 쌀겨 속에 색소 성분이 이행이 되는데 이때 색소 성분만 이행이 되나? 쌀겨 속에 유익한 물질이 오죽 많어.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양질의 단백질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행된다고. 그런 전통 단무지는 무가공품이 아니에요. 아주 고품질의 영양식품이에요. 그죠? 예. 그런 노란 색깔 낸다고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노랗지는 않지, 전통 단무지는. 그렇죠. 이 색깔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누렇긴 하잖아요. 예, 이런 단무지는 먹지 말자고. 예, 이런 단무지 말고 하여튼 일단
이런 거는 색깔이 하얗지만 이런 나무지 먹자고요. 괜찮아요. 예. 다만 한 가지 여기 원료 중에 정백당이 조금 꺼려지네. 정백당. 맨 뒤에 있는 거. 정백당이 뭡니까? 정백당 뭐예요? 백설탕이지. 이거 꼭 써야 되나? 요게 이제 좀 꺼려지는데 저는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도. 설탕 조금 썼는데 그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서 기꺼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걸 안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뺐으면 좋을 텐데 이걸 쓰는 이유가 단맛을 내기 위한 건데 이게 단맛하면 또 문제죠. 단맛하면은 예, 주로 이제 설탕이 맛이 이제 단맛이니까 단맛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탕은 나쁜 거로 알고 있고 설탕이 나쁘다 보니까 단맛까지 나쁘게 생각해. 맞아요? 아니요. 단맛이 그렇게 나쁜 건가? 단맛?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맛은 우리 인류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생존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단맛을 내는 포도당입니다. 그게 설탕을 구성하는 원료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단맛 즐기세요. 괜찮아요. 다만 어떤 단맛을 즐기냐? 간단히 그걸 살펴보시자고. 일단 단맛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탕도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설탕입니다. 이것도. 설탕. 근데 설탕이 왜 이래 색깔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얗고 고무죽죽하고 색깔 차이죠? 요거는 정제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수크로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칼로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습니다. 정제당은 무조건 다 나쁜 거야.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거는 정제를 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안에는 유익한 자연의 물질들, 소미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당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비정제 설탕이 설탕을 대체하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다 팔죠. 일단 신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있고 인터넷에서도 비정제 설탕 치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비정제 설탕 비정제 설탕인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마스코바드 설탕입니다. 마스코바드 설탕이라고 있어요. 마스코바드 설탕. 몰라요. 처음 들어요. 왜 처음 들을까? 요즘 들어서 이제 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소개가 안 됐기 때문인데 요즘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은 많이 이걸 찾고 있어요. 마스코바드 설탕. 이게 필리핀산 비정제 설탕이거든요. 근데 산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요. 인도산 비정제 설탕도 있는데 제거리라고 그래. 브라질산 비정제 설탕은 라파두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나와요. 저쪽 오키나와 지역에서 사탕수수 재배하잖아요. 이거는 오키나와 설탕. 아니면은 일본말로 흑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로사또라고 그래. 예. 좀 비싸죠. 근데 필리핀산 비정제 설탕이 비교적 쌉니다. 마스코바드 설탕 정도. 이 정도면 뭐 가격보다도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스코바드 설탕이거든요. 설탕 쓰실 일 있을 때는 대신 이거를 쓰십사. 훌륭한 대안입니다. 꿀가루도 거기 보면은 꿀은 괜찮은데 덱스트린이 아마 사용될 거죠.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덱스트린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거기에 덜어는 첨가물 같은 것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올리고당도 정제당입니다. 올리고당도 그다지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올리고당 물론 이제 특이한 기능이 조금 있긴 있지만 정제당이라는 점에서 올리고당도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 물엿하고 액상과당 이런 액당도 있죠. 왜 이렇게 투명해? 투명한 이유 정제를 했기 때문에 표백 안 해요. 아니 표백을 하긴 한다 이건. 표백을 하긴 하는데 이게 투명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이야. 정제를 해서 이것도 정제당이야. 그렇다면 이것도 설탕만큼은 나쁘다는 거예요. 액당을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제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정제하지 않은 액당 뭐가 있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조청. 예. 이걸 더 줄이면은 갱년시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온 영양 간식, 엿도 좋고 조통도 좋고 얼마나 좋은 영양 간식이야. 쌀과 엿기름으로 만든 전통 조청
이걸 대신 쓰시면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비정제 설탕과 조청에 있다. 예? 그러면요, 그게 저기 조청 중에도요, 투명한 조청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반드시 엿기름이 사용된 조청을 이용하십시오. 어떤 조청은 엿기름 없이 그냥 또 이제 인위적인 인공적으로 배양한 효소를 써가지고 조청을 만드는 것도 있어. 그거 빨리 만들기 위해서. 예. 그냥 뭐 쌀 아니면 밀 뭐 전분만 써놓고 조청이라고 한 게 있어. 엿기름 표기는 없는 거. 이거는 좋은 조청이 아닙니다. 반드시 엿기름이 사용된 조청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설탕 중에 중간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유기농 설탕이라고 있죠. 요즘 마트에서도 팔아요. 유기농 설탕이라고 있는데 이제 황백당은 갈색 설탕. 그건 백설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왜 누러냐? 거기는 색소는 안 써요. 요거를 한 번 더 가열을 해. 가열을 해가지고 갈변을 시켜. 그래가지고 색상이 변한 겁니다. 백설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기농 설탕이라고 있어요. 유기농 설탕은 요거보다는 색깔이 약해. 그렇지만 요거보다는 색깔이 진해. 요거하고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제를 2단계 걸쳐서 합니다. 물리적인 정제와 화학적인 정제. 2단계 거쳐 하는데 유기농 설탕은 정제를 1단계만 거칩니다. 반만 정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물질이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질이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좋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나쁘다. 그래서 이게 사는데 불편하고 또 이게 좀 비싸거든요. 비싸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 대신 유기농 설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는 좀 나빠요. 원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시는 거. 원당이라는 용어는 원래 공인된 용어가 아니에요. 원당이라는 용어는 뭔가 하면은 제당회사가 사탕수 산지에서 수입해오는 거친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뭐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수입해다가, 그게 덩어리거든요? 수입해다가 국내 들여와서 거기다 물 붓고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제해서 결정으로 속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백설탕. 2번째로 나온 게 색깔이 있는 거죠? 색깔이 있는 황백당. 3번째 나온 게 요건데, 여기에는 색설탕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아직도 연해서 색소를 넣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다른 말로 삼원당이라고 그래요, 삼원당.